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을 오늘 또 하루 기리고 또 그분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인데요. 경주 포커스는 오늘 안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저께 6월 3일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우리 시의원만 22명, 또 시장, 도의원 4명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새로 선출이 됐고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니까요. 시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이제부터 뭐 여러 가지 또 개원 준비도 해야 될 테고 본인들 공부도 해야 될 테고 또 인사도 다녀야 될 테고 해서 시간 되시는 분부터 오늘부터 차례차례로 그 당선되신 분들 우리 호칭을 지금 당선인으로 하니까 이게 좀 어감이 어색하긴 한데 당선자보다는 당선인이 뭐 좀 더 귀해 보인다나 앞으로는 당선자 그래도 사실은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법률에 있는 당선인 표현으로 지금 밑에 자막을 써놨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난번 우리 예비 후보자 출마합니다 인터뷰할 때도 우리 경주 포커스 TV가 1번 타자로 모셨던 경주시 의원 당선자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이 오늘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김당선자가 오늘 현충일 경주시청에서 하는 현충일 추념 행사에 갔다가 오늘 황성공원 충원탑 앞에서 그 행사가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해서 11시에 예고했던 방송이 지금 무려 20분이나 늦게 시작. 그건 뭐 이 후보 잘못이 아니고 어제 그 계획을 짤 때도 경주시 행사가 본래 한 10시 40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마치면 예, 그래도 현장에서 뭐 또 그렇게 20분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죠. 저도 못 했고. 그래서 늦어졌다. 그럼 독자 여러분께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당선자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자님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선 소감 인사부터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곡면 천북면 지역구에 당선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주입니다. 현곡면과 천북면에 지금 앞으로 있는 너무나 많은 수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경주시의회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도의회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한 분 한 분께 직접 다 인사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당선 이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한 명 뽑는다고 해서 당선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한 표 꼭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소망이 모여서 그래도 당선될 수 있었고요. 진정으로 우리 위대한 경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경주 포커스는 기사를 쓸 때 또 방송을 기사에는 뭐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만 기사에 쓸 때 그 외형상 국민의힘의 승리다. 시장도 선출이 됐고 도의원 삭설이 했고 또 시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 15명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의 대약진이다. 이렇게 이제 경주 포커스가 평가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선거를 하고 또 제가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은 낙선 소감 준비하고 있었다. 영남일보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 사실은 딱 처음에 까졌던 투표함이 천북면의 본투표함과 관외 사전 투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추세를 봤을 때 2등은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원래 1등으로 당선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 그렇게 1등으로 당선돼서 시민분들의 그 조금 잘 반영을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2등을 하고 있으면 결과까지 2등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개표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오준기 후보의 득표율이 30% 언저리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네. 결과를 보면 조금 더 높아졌죠. 32.75%였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 후보님의 지지율을 그대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
또 조금 제 역량에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워낙 이제 도지사 출마하신 오준기 후보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표를 다 끌어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낙선 소감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2시 50분인가? 그때쯤에 이제 본투표함 다 까고 사전투표함까지 깠나 봐요. 다 깠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와서 개표장에서 지금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주미 의원님께서 축하합니다 의원님 당선되셨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낙선 인사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진짜인가요? 안 믿기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아니요 진짜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살짝 멍해져 있다가 이거 지금 빨리 당선 인사를 적어야겠다 해서 30분 동안 부랴부랴 적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선 인사를 올리게 됐고 또 사실 한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설쳤어요. 예. 잠을 설치다가 좀 정신이 들어서 아주 쪽잠을 자고 감사 인사를 다녔습니다. 감사 인사를 다니다 보고 감사 인사를 딱 아침에는 금장에서 딱 돌고 저녁에 형고 푸르지오 안쪽에 있는 상가를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진짠가? 이렇게 경주 안에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한석 말고는 전패를 했었으니까 지역구 6개에서 전패를 했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8분이 8분이 지역군 8분이죠. 예. 지역구 8분 해서 5명이나 당선이 됐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도 표현하시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번에 나온 후보분들이 너무 훌륭하셨고 저는 조금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앞으로의 4년을 제대로 잘 해내야 다음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른쪽 편에 그 개표 현황을 펼쳐놓고 있거든요. 우리 김경주 당선인이 3,859표, 그래서 29.2% 2등을 했고 1등을 한 국민의힘 최재필 당선자가 4,460표, 33.75. 뭐 실제로 득표율에서는 4%포인트 정도 네, 맞습니다. 차이고 뭐 표 차이로 한 500표 약간 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최영기 후보도 사실은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데 알고 있습니다. 예, 3,404표 25.76%. 그리고 무소속 김철민 후보도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그 많이 받았어요. 사실 1,490표 11.27%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동마다 다 그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그 김당선자는 우리 경주 지역의 여러 후보들이 훌륭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실 하나가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망고의 제 생각입니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그 2명씩 독식하는 거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염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는 그래도 되는데 2명씩 뽑는 지역 1명은 되는데 이 나아받는 지역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느 지역에 나와도 도시농촌 이번에 떨어진 지역에도 보면 25%뭐 넘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 26부터 한 20%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한 지역들 황성동, 동천동, 용강동 뭐 이런 지역 현공면 여기는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되고 일단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까지도 해볼 만하다 이런 확신을 가진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최영기 의원님이 진짜 훌륭하게 의정활동 해오셨던 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선 이후에 이제 많은 현곡 주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최영기 의원이 했던 것 정도의 반이라도 해주시면 진짜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자체도 최영기 의원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도 배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낙선하신 이후에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만일에 현곡면이나 천북면에 이제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꼭 배우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현곡면이나 경주시 전체 시정을 열심히 해보겠고요. 또 이제 지금 함께 당선되신 최재필 의원님과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뭐 당과 당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곡면, 천북면 발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되는 러닝메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겠고요.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겠죠. 제가 선거 과정 중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가 날 때 오른쪽 날개 2개를 가지고 있거나 왼쪽 날개 2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비행기는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현곡면, 천북면도 오른쪽 날개 2개 가지고서는 절대 현곡면, 천북면 발전이 이어나갈 수가 없고 경주시 발전이 이어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경주시에서의 의정에 대해서 불만감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셔도 그 과정에서 빈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빈틈이 생기고 어떻게 밑에 있는 고위 공무원분들의 잘못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시장에게 알려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시장도 좋고 시의원도 좋고 경주시가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 시민분들께서 정치적 균형성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고민하시고 찍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당선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으셨대요. 투표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균형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당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이제 매일 운동을 하고 새벽마다 만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금장에. 네네. 강변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선거운동이 색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 다른 후보들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후보는 운동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쭉 줍고 가는 모습이 예, 맞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너무 인상 깊었다. 아, 그런 게 물론 이제 뭐 진보당 황승홍이 진보당의 문현주 후보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뭐 그렇게 선거운동 현장이나 잘 치우잖아요. 다른 당보다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뭐 떼면보다 이번에는 한번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관심 없던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분들은 뭐 그대로 국민의힘 가겠지만 그래도 약간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이랬던 분들에게는 우리 김 후보, 김 당선자의 이런 선거운동도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인상 깊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보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그래서 좀 특별히 지금이 2번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4년 전에 낙선하셨고. 해보니까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이제 경위 사고 난 구조도 한 일도 있었고 네. 같이 시민들하고 굳이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안 해도 되고 그 이야기는 네네. 또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금장 강변 쪽에 걸어 다니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예. 그쪽에 명함을 돌리러 좀 갔었어요. 갔을 때 이제 밤에 이제 좋게 대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안 좋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적대적으로.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많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그게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계속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맞는 내용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주시의원 되면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한 번 만났을 때는 막 아이 치우서 안 된다. 막 이렇게 그 경주 사람 특유의 그 새침함이 예. 있으셨던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한 명함을 돌리다 보면 이게 만난 사람 또 만나고 3번 보고 그렇지. 4번 보고 하거든요. 예. 2번까지는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2번째 이야기 하시는데 3번째 봤을 때 먼저 이제 막 어이 김 후보 또 다니나 이러면서 막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땡기나 뭐 예, 또 댕기나 아이 안 될 건데 왜 댕기노 이러면서 왜 아이 너무 다니지 마라, 너무 고생하지 마라 이러면서 툭툭 치고 가셔요. 툭툭 치고 가시다가 귓속말로 이제 누가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김 후보 내가 늙은 사람이지만 늙은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건 젊은 사람밖에 없더라. 네, 딴 건 다 국민의힘 찍어도 네, 김 후보는 내가 찍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뭉클했고요. 또 천우 자회원이라는 곳이 예. 있어요. 거기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는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시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24표가 나와요. 24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0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느낀 건데 이게 거기는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를 합니다. 거소투표를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아무리 당이고 해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예.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 감동으로 다가가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싫어도 너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지방 의원이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도 배웠습니다. 예. 시민분들에게 배우면서 진짜 당선된 이후로 물론 지역 사회도 많이 살피고 해야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드리고 관련된 제도가 정비될 수 있게끔 중간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많이 배우는 과정이다, 그죠? 사실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예. 자, 뭐 아직 뭐 시의회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3개인데 그죠? 네. 행정복지, 문화도시, 경제산업 이렇게 있는데 네. 뭐 본인이 좀 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상임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문화도시위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토지개발 관련된 주요 산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천북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형곡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개발 그리고 토지허가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도로 설계 관련된 부분도 도시 정책 관련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루는 곳이고요. 좀 문화도시위원회에 가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분들에게도 좀 많은 것을 제의 드리고 또 그렇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고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형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곡 프로지오와 금장 사이에 그 맹지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도로교통 문제라든지 제가 이야기 저번에 드렸었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인도가 없다는 문제라든지 오케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좀 그런 상임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형곡면의 서경주의 KTX 정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보면 형곡면 2차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우리 김 당선자가 해놨던 공약들이 공약들도 실제로 이제 문화도시 쪽에 가야 좀 더 해결되는 지점들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는 좀 기형적이긴 합니다. 문화하고 도시를 묶어놔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해석으로는 경주가 워낙 그 문화재가 많은 도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에 도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통제를 주도록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사실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건 너무 있습니다. 좀 선의로 해석한 것 같고 들어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그 이번에 이제 처음 등원하는 그러니까 정치 초선 의원들이 22명 중에 15명이나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년 전에는 21명 중에 13명 뭐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때는 한 61% 지금은 68%나 돼요. 네. 그래서 뭐 이 초선 의원이 많은 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뭐 그 아무래도 초심 의혹 기존의 어떤 관계들하고 얽매임이 적다 등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한데 그 후보께서는 전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뭐 어차피 초선이신데. 저도 초선이기도 하고 많이 배워 나가야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흔히 말해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꺼내놓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의원들 간에 협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당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주시를 위해서 초선 의원들이 좀 기존에 있는 정치인처럼 너무 정쟁을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정치 의제를 경주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경주의 의제를 중앙정치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초선 의원들이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고 또 우리 당에서 이번에 최초로 재선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강희 시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이강희 시의원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서는 이제 원내에서 그래도 경험도 있으시고 기존에 문화도시위원회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제 이강희 의원님한테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는 이번 10대 경주시 의회에서는 이강희 의원이 원내대표도 아마 경주시 원내에서 원내대표도 맡아주시는 게 아마 적절하다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주시는 게 아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선 의원님들한테 협조와 협치 같은 것도 배우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도 같이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터나가면서 이 중간에 간극들을 많이 없애고 결국 경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특정한 누군가의 눈치를 조금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건 결국에 경주 시민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로 당선되신 분들은 지역구의 주민들이고요.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물론 정당의 공천이 있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를 선택해준 시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을 위해서 함께 협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와 동시에 저는 그 좀 지난 2018년에 4명이 우리 민주당 소속에 진출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지역구 문제야 당연히 이제 개별 플레이를 하더라도 어떤 전체 어떤 시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활발하게 좀 스터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좀 공동으로 대응할 것도 잘 좀 민주당답게 이런 것들도 좀 잘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장래 계획까지 포함해서. 장래 계획,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어떤 인터뷰를 하던 간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우선에 그 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정치를 영남권에서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일 존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김대중 재단의 청년위원회에 속해 있고요. 왜 존경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고 협치를 많이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종필 씨를 이제 함께 자민련을 함께 열린여당으로 해서 함께 해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중도 실용주의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쪽으로 완전 쏠려 버렸어요. 지금 최근에 투표소 관련된 문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부정선거론에 같이 탑승을 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막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망국적인 음모론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분. 국가를 망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만 봐도 부시랑 엘고어가 붙었을 때 그 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플로리다주에서 엘고어가 재검표하지 말자, 승복하겠다,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엘고어 그 당시 대통령 표는 이기고. 네? 예, 표는 이기고 사실은 승부에서는 예, 승부에선 졌죠. 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검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때 당시 민주당원들이 되게 흥분해 있었어요. 막, 이게 말이 되냐? 아주 그냥 재검표를 하고 부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고어 대통령이 품격을 지켰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이 빈 자리를 조금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가치와 중도에 있으신 분들이 함께 나가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몇몇 20대 청년분들께서 그 투표소 현장에 가서 투표소 참관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들도 폭행하고요. 말 그대로 폭동에 가까운 행위들입니다. 왜 이러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유를 조금 선회해서 찾아봤을 때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불만감이 극도에 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해결 방식이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황교안 씨 같은 흔히 말해서 시쳇말로 한물간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황교안 씨가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한 게 뭐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어떻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법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지금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를 마구 흔히 말해 탄압하듯이 행동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연결 지어서 안 그래도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던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경주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20대의 극우와 보수와 이번 투표에서도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연령대별로 일단 나온 걸로 보면 이게 뻘겋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20대로서 좀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삐뚤어진 어떤 일배 문화의 놀이 문화에서 기인된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하던데. 사실 저는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분들도 비판하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이런 거에 쓸데없는 챌린지 같은 거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상한 춤을 추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막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릴스를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막 흔히 말해 우리가
놀이 문화예요. 챌린지 같은 게 있어요. 막 춤을 추고 예. 하는 게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20대, 30대들한테 조금 좋아 보였으면 해서 막 춤을 추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천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장난치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딱 그 시선이에요. 아. 제대로 보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힘의 중구청장 후보였나 종로구청장 후보였나 그분이 계세요. 그분도 인스타 릴스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춤추고 하는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게 밈 성격에 맞게 하셨지만 정책을 담아내셨거든요. 막 나 누군데 여태껏 해온 일들에 대해서 쫙쫙쫙쫙 그런 스킬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잘하는데. 그런 스케일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20대, 30대한테 소구력도 없고 70대, 80대 분들도 맨날 보면 유튜브 릴스, 쇼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소구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 전략을 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흔히 말해 사소한 일들 우리가 당장 우리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성동구에서 해낸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왜 홍보를 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 구청장 후보들의 득표율보다 정원호 후보의 득표율이 높지 못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고 유능한 후보를 낸다고 해도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선거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all or nothing입니다. 당선이 돼야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을 전반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 청년층에게 맞고 좀 더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번에 선거 전략상으로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사, 특히 경주 포커스도 그렇고요. 언론사에 노출을 하면서 또 제가 막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나갈지 구상도 열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출마하시게 될 대구 경북에 있는 출마자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출마자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씨도 보면 막 그때 당시 동탄 선거할 때 동탄 아파트 하나하나 가면서 아파트 어떻게 하겠습니다. 민원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짝짝짝짝 올렸잖아요. 조회수가 적더라도. 정책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일단.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막 당 한 판 들고 당선되겠다고 하면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예. 더 이상 유권자들이 똑똑해졌어요. 본인 인지도와 그 당간판 가지고 당선될 생각하지 말고 능력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어필할지 그거를 종합적인 능력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좀 정기적으로 20대 우리 김 당선자가 보는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주 시민들한테 우리 경주 포커스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죠. 그 네. 얘기는. 자, 이제 20분, 3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슬슬 한번 맺어봅시다. 끝으로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뭐 되게 모를 수도 있는데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어떤 사람 간의 관계들 아니면 어떤 집단으로 나눠진 부분들이 너무 오래 가고 너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당선인들이 그만큼의 더 책임감과 또 말의 무게도 더 실릴 테고 앞으로 뭐 좀 어떤 방향으로 결국은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좀 짧게 한번 언급해 주실까요, 혹시? 우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물론 친소관계가 있는 뭐 당대표 후보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그렇겠죠. 그러나 불구하고 제가 이제 흔히 말해 공직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 물론 이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도움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거는 공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돼야 될 거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분을 지지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주 지역에 당원을 보러 오시겠다는 당대표 후보분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있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아마 주관을 해드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주 지역의 공직자고 경주 지역의 주요 당직자입니다. 당연직 대의원이죠. 그 때는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하기보다 어떤 분들이든 간에 경주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께 설명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기회를 드리겠 그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고 또 지역위와 관련해서도 저는 어떤 분이 들어오든 간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최대한 협조할 거고 경주 지역위 안에서도 지금 청년들을 위해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현구면 천북면 지역구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되고 국힘당이 잘 되고 이거는 국민의 삶과 그렇게 연관이 없다. 다만 주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당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저를 한번 제대로 이용해서 현곡면 천북면 발전을 위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민주당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당을 많이 이용해서 현곡면 천북면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고 한번 제대로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의회에서 뭐 영상을 찍고 그 의회 직원들이 너무 판에 박히고 또 맞습니다. 거의 녹화 중계고 편집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저는 거꾸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한 부분들은 경주 포커스를 많이 이용하시라. 네. 안 그래도 지금 드립니다. 여러 언론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의원실이 열리게 됩니다. 네. 동천동이니까 바로 앞에 시의회죠. 바로 앞에 시의회를 거의 항상 문제없이 출입하실 수 있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나 언론사 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점이나 시정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제 문을 열어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경주 포커스뿐만 아니라 뭐 매일신문, 뭐 한경호, 뭐 조중동 뭐 어떤 언론사가 됐든 간에 경주시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과거 뭐 쭉 종합해서 마지막 인사 겸 하면서 맺은말로 하죠. 네네. 예. 우선 이번에 현곡면, 천북면 주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 역량도 많이 부족하지만 운이 좋아서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이 된 신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현곡면, 천북면 주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사업들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해나가려면 여러분의 응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감시도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초리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010-9876-3124 여러분의 민원,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9회 지방선거 경주시의원 당선자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1번 타자 우리 김경주 당선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월요일 날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경주시의원으로 변신한 용강보덕동의 이승락 당선자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요. 화요일 날은 또 낙선자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보당에서 꽤 의미 있는 득표율 10%에 조금 못 미쳤지만 화요일 날은 문현지 낙선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편하게 바로 연락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또 앞으로 계속 일정들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렇게 두 차례 가능하면 7월 이전에 당선자분들 다 좀 모실 계획인데 이 방송 보시는 당선자분들 계시면 나도 좀 나가자 미리 연락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 그리고 이 방송에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송하는 동안에 지방이라는 유튜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응원합니다. 형몸은 살기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화님이 축하해요. 이런 또 실시간 라이브 감사합니다. 채팅장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행사 때문에 늦어져도 어쨌든 준비하는 저쪽에 그까지 감안해서 좀 시작 시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바쁜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나와주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주 당선인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